자, 이제 29번부터 해서 이제 남은 문제들 해결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제부터 좀 읽어보면, 한 모서리 길이가 4가 되는 정사면체가 있다. 자, 그럼 정사면체를 갖다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아이고, 다시 좀 그리자. 자, 이렇게 해서 ABCD를 그릴 수가 있겠지, 그지? 정사면체 ABCD 한 변의 길이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O라고 하겠다라고 하면, 자, BC의 중점을 잡아가지고 중선을 갖다 긋고 이 점을 M점이라고 얘기를 하자. 그럼 수직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를 갖다가 3등분한 점 중에서 M점에 가까운 걸 무게중심 O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선분 AD의 중점, 자, AD의 중점, 그럼 BC의 중점하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 점을 갖다 P로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지? 자, 이때 정사면체 ABCD의 한 면 BCD, 그러니까 밑면이지, 그지? 밑면 위에 점 Q에 대해서, 자, 밑줄을 좀 그어볼까? 자, 이렇게 박스를 좀 쳐놓자. 수직이 된다. OP와 OQ가 수직이 된다. 자, Q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일단은 살짝 표시를 해볼게. Q라고 했을 때 OP하고 OQ가 수직이 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OP는 고정됐잖아, 그지? OP는 고정된 벡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OP 벡터를, 자, OP 벡터를 법선 벡터로 하고, 그 다음에 점 O를 지나는, 자, 평면 위의 점 Q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맞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설정한 이 평면을 갖다가 우리가 알파라는 평면이라고 보자. 이렇게 알파라는 평면. 그런데 점 Q라고 하는 거는 어디 위에도 있냐면은 삼각형 BCD 위에 있기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Q라고 하는 것의 자취는 평면 알파와 평면 BCD 둘의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교선 위의 점 P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BCD하고 OP 벡터를 수직으로 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평면과의 이제 교선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좀 그어 놓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그어 놓고선 이 점을 E, 이 점을 F라고 이렇게 놨을 때, 자, Q라고 하는 것의 자취는 뭐가 되겠다? 자, 선분 EF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평면 BCD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니까, 물론 교선은 이제 연장이 돼서 이어지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이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PQ 벡터의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했어. PQ 벡터 크기의 최대값은 Q라고 하는 점이 E 또는 F에 놓일 때가 최대가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나갈까를 보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 자, DM을 갖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수직이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리고 이 F하고 DM의 교점을 갖다가 우리가 Q1이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Q1. 그럼 EF의 중점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정을 좀 해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삼각형 DEF하고 삼각형 DBC가 서로 뭐가 돼? EF하고 BC가 평행선이니까 닮음이 되겠지. 그러면 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면은 D에서부터 Q1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자, K의 DM 벡터이다에서 K 값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DF 벡터도 뭐가 되겠다? K의 DC 벡터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K의 DC 벡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D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잖아, 모든 벡터들이, 그지? 자, 그래서 D A 벡터를 갖다가 A 벡터라고 하고 D B 벡터를 갖다가
스몰 b 벡터라고 하고 dc 벡터를 갖다가 스몰 c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 c 벡터의 크기가 모두 다 4로 같을 거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 b 벡터와 c 벡터의 내적, 그 다음에 c 벡터와 a 벡터의 내적은 4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인데 끼인각의 크기는 무조건 60도지 그지? 그러니까 8이라는 값으로 전부 다 같다를 통해서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df의 벡터 크기를 갖다가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참고로 미리 얘기를 좀 해보면은 df 벡터 크기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어차피 df잖아 그지? 아니지 pf구나 그지? 자 이렇게 보자. 자 어차피 구하는 게 pf 벡터가 되는 건데 크기 제곱을 갖다가 보게 되면 얘는 df 벡터 마이너스 dp 벡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그지? 자 그래서 크기 제곱을 하게 되면은 df는 뭐라고 그랬냐면 k의 dc잖아 그지? 그러니까 k 곱하기 c 벡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dp 벡터는 뭐냐면 a 벡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의 a 벡터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곱. 자 k 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c 벡터 크기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a 벡터 내적의 c 벡터 더하기 4분의 1의 a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 벡터, c 벡터 내적도 알고 k 값만 구하면은 원하는 값을 갖다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은 수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용을 하겠지. 수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O에서부터 Q1 벡터하고 O에서부터 P 벡터라고 하는 게 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볼까? O에서부터 자, O에서부터 P까지 가는 벡터하고 O에서부터 Q1까지 가는 이 벡터가 서로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가게 될 건데 자, 그럼 봅시다. OP 벡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시점을 D로 보고 있기 때문에 DP 벡터 마이너스 D의 O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DP 벡터는 2분의 1의 A 벡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O라고 하는 건 ABC라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1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 B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의 C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지? 이해가 돼? 자 OQ 벡터라고 하는 것은 OQ1 벡터를 보는 거지 그지? D에 Q1 벡터 마이너스 D5 벡터가 되는 거니까 DQ1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아까? DQ1 벡터는 KDM 벡터라고 했지 그지? K의 DM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1에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이제 또 DM 벡터라고 하는 게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에 뭐야? BC의 중점이니까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1의 A 벡터에다가 더하기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의 B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그냥 이렇게 묶어서 볼까? 개수가 똑같으니까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봐도 별 상관없겠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어차피 내적을 구할 거니까 위의 식도 이렇게 바꿔버리자. 여기를 더하기로 바꾸고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뒤로 좀 넘겨서 할게.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쓰시고 다 됐어? 자 그래서 OP 벡터 내적의 OQ 벡터는 0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건데 자 OP 벡터를 보면은 6분의 1 A 벡터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자 내적 자 그 다음에 아까 얼마였니? 마이너스 3분의 1 A 벡터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뭐였지? 2분의 K 빼기 3분의 1
B벡터 더하기 C벡터. 자,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자, 그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8분의 1의 A벡터 크기의 제곱이 될 거고, 그다음 얘네부터 먼저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뭐가 될 거냐면 B벡터, C벡터, B벡터, C벡터 합벡터의 내적이니까 B벡터 더하기 C벡터 크기 제곱으로 봐도 상관없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어차피 A벡터 내적에 B벡터 더하기 C벡터가 될 텐데 개수만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럼 6분의 1에다가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2분의 K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면 더하기 9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12분의 K에다가 마이너스 1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8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더하기 12분의 K 마이너스 18분의 1에 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제 숫자 집어넣고 다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18분의 A벡터 크기 제곱은 16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속으로 전개를 해버리면은 6분의 K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에 9분의 1에 B벡터 더하기 C벡터 제곱은 B벡터 크기 제곱 16, C벡터 크기 제곱 16에다가 B벡터 C벡터 내적이 되는 거에 내적의 2배니까 16. 그럼 곱하기 48이 돼야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더하기 12분의 K 마이너스 18분의 1에 자, A벡터 B벡터 내적하면 8이 되고 A벡터 C벡터도 8이니까 그렇지, 곱하기 16.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K가 있는 것들은 지금 K는 박스는 얘네들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요렇게 전개하면 6, 8에 48이니까 마이너스 8K. 얘네들 전개하면 얼마야? 더하기 3분의 4K. 그럼 3분의 2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K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9분의 8이 되는 거고, 그지? 얘는 또 어떻게 돼? 플러스 9분의 48이지, 그지? 그 다음 뒤에서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9분의 48 빼기 16이니까 이거 얼마 나오니? 9분의 30인가? 더하기지, 그지? 9분의 32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자, 따라서 K는 9분의 32에다가 20분의 3을 갖다 곱해버리면 되지, 그지? 3을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나오게 될 거고, 4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 5가 되고 8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15분의 8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해가 됐어? 자, K 값은 15분의 8 맞겠지? A벡터 크기 제곱. 다시 한번 혹시 모르니까 연산 확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8분의 1 A 제곱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부터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K 빼기 3분의 1에 B벡터 더하기 C벡터 크기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해서 12분의 K 마이너스 18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가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9분의 1. 그럼 28분의 2 여기가 플러스구나, 그지? 여기를 잘못했네. 여기가 플러스다, 이렇게, 그지? 그럼 계산을 조금 다시 해봐야겠다. 알겠지? 참, 저거를 놓쳤네. 좀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얘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8K가 나온 게 맞았지, 그지? 얘네 계산하면 얼마가 돼? 더하기 3분의 4K였지, 그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0K가 된다라는 거는 그대로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마이너스 9분의 8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9분의 48이지, 그지? 얘네는 플러스 9분의 8이 되나, 이렇게? 맞나? 9분의 8.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지, 그지? 그래서 더하기 9분의 48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래서 이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니까 K라는 값은 9분의 48 곱하기 어떻게 되는 거야? 20분의 3이 되면 되나? 그지? 3으로 약분하면 여기 3 남을 텐데 그걸 또 약분해버리면 여기 16이 되는 거고, 4로 나눠버리면 5분의 얼마가 돼? 그치? 5분의 4가 나와야겠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지, 그지? K값이 이렇게 해서 5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럼 넘어와서 K값이 5분의 4라고 하는 것을 찾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대입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K제곱이니까 25분의 16 곱하기 C벡터 크기 제곱이니까 16이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K가 5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자, 5분의 4 곱하기 A벡터 C벡터 4적은 8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뒤에 값은 4가 되겠네. 자, 마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5분의 얼마가 되고 25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8에 32잖아, 그지? 거기다가 5를 갖다 곱해봐. 160. 그러면은 25분의 여기가 160이 될 거고 더하기 25분의 그럼 또 얼마야? 1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정리하면 요거 정리 좀 해줄래? 여기서 60만 빼면 되는 거니까 196이지? 그럼 얘는 5분의 14 전체 제곱이 되는 거니까 PF 벡터 크기 제곱이 5분의 14 제곱이면은 원래 크기는 얼마였겠어? 5분의 14가 됐겠지, 그지? 그래서 원하는 답은 5분의 14 분모 혼자 더해버리면 19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 이해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0번 문제 또 보도록 하자. 자, 30번. x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첫 번째, x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알파의 fx라고 하는 것은 gx가 된다로부터 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f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a, 어차피 a보다 크니까 얘는 0이 아니잖아, 그지? x 마이너스 a분의 g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으로 봤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4차 함수 gx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자,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4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 함수 자체가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분수 함수가 되거나 또는 뭐가 되는 거야? 3차 함수가 되거나. 자, 3차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GA가 0일 때를 말하는 거고, 분수 함수가 되는 경우는 GA는 0이 아닌 경우를 말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야. 이때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fx는 알파와 베타에서 동일한 극대값 m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네. 다시 말하면은 자, f의 알파는 f의 베타는 자, m 값으로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지? 자, 일단 이렇게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 자,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는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x의 개수보다 많대.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3차 함수가 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왜냐면은 3차 함수가 되면은 x 빼기 a로 약분하게 됐을 때 gx라고 하는 거 gx보다 극점의 개수가 많을 수가 있어, 없어? 그렇지, 많을 수가 없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차 함수가 되는 경우는 좀 배제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요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분수함수 형태로 놓고서 좀 봐야 되는데, 자, 뒤로 좀 넘겨도 되겠지, 그지? 갑자기 29번 풀이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요걸 갖다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자, 삭제를 해버리겠다. 됐지, 그지? 자, fx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써보면은 fx는 x-a분의 gx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좀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 식에 대한 해석인데, 자, 얘는 a, 0과 x, fx를 x, gx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그지? a,0이라고 하는 x축 위의 점과 x, gx라고 하는 4차 함수 위의 점을 갖다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최고점의 계속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함수가 그려진다. 얘가 y는 gx가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가 x, gx가 된다라고 해봐. 그리고 이 점이 이제 a,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fx가 되겠지, 그치? 그럼 fx의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증감이 바뀌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x값이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을 때는 기울기가 점점점 커지니까 증가하고 있는 중이지. 그러다가 접선이 만들어지는 순간은 어때? 접선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기울기가 감소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의 x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극대가 되는 fx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다가 자,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또 어때?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이때의 x값이 극소가 되는 점이지, 그치? 다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어때? 이게 이제 극대가 되도록 하는 x값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순간에 fx는 극대가 되고 이 순간에 극소가 되고 이 순간에 극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은 gx의 형태에 따라서 극대 극소가 아무리 많아도 몇 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fx의 극대 극소는 지금 그림으로 확인해 봤더니 fx의 극값은 최대 3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gx는 어떻게 돼야 돼? gx의 극값이라고 하는 것은 2개가 되든지 또는 1개가 되든지 0이 될 수는 없지, 그지? 이렇게 돼. 그런데 4차함수 그래프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잠깐 0이 됐다가 가는 이런 모양, 아니면은 이런 모양, 뭐 극대값이 똑같은 것도 얘랑 똑같은 거니까 제외하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 모양 극대값이 무조건 다 몇 개? 극값이 무조건 몇 개? 1개밖에 없고 얘는 극값 몇 개? 그럼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개는 어차피 나올 수 없으니까 gx의 극값은 하나가 되겠구나. 이해되지,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더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요 그래프 좀 새로 그려가지고 볼게.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x축을 놓고 여기가 a,0이라고 하면은 이런 모양은 안 되겠지, 그지? 이런 모양도 사실은 이제 될 수가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때는 자, 이렇게 해서 극대값 하나가 있고 없지, 그지? fx의 극값이 적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만 가능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y는 gx가 된다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놓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극대, 그제?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fx가 극소가 되는 순간, 다시 이 위쪽으로 좀 생략하고선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극대가 되는 이런 순간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아까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지. 동일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fx라고 하는 거는 a,0하고 x, gx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였잖아. 그 기울기 값이 m 값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치? 다시 말하면 극대가 되는 순간이 a,0에서부터 연결했을 때, 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접하게 돼가지고 이 점의 x값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고 이 점의 x값을 갖다가 베타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겠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러면 fx하고 gx하고 지금 이 직선하고, 자, 여기 보이는 직선, 이 직선의 방정식에, 자, 기울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m 값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y는 m의
x-a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y는 m의 x-a가 되는데 이 직선과 gx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접해? x 이퀄 알파하고 베타에서 접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둘이 x 이퀄 알파하고 베타에서 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접하게 된다를 이용해 가지고 함수식을 갖다가 만들어 보면 gx-m의 x-a라고 하는 것을, 자, 얘는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이것도 4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gx를 따라갈 거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에 뭐가 될 거냐면 x-알파, x-베타 각각 제곱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볼 수가 있고, 참고로 요 극소가 되는 요 순간의 x값을 뭐 감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됐지, 그지? 그럼 이제 우리가 gx를 갖다가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gx라고 하는 것은, 자, 얘 넘어가고 나면 마이너스에 x-알파 제곱 x-베타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m의 x-a. 자, 이렇게 이제 놓을 수가 있을 거고, 그지? 그래서 얘가 극소값 몇 개를 가져야 돼? 극소값 한 개, 극소가 아니라 극대값이지, 미안해. 극대값 한 개를 갖는다. 그지?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찾아줘야 될 거예요. 알겠지? 그러려면은 뭘 구해야 돼? 극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 구해야겠지, 그지? 도함수를 갖다가 좀 구해줘야 돼. 미분합시다. g'x는 마이너스 2에 x-알파, x-베타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알파 제곱에 x-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m. 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는 0에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돼. 실근의 개수. 자, 어떻게 이제 좀 봐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자. m 값을 남겨놓고 n 값을 남기고 반대쪽으로 다 넘겨버리면은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될 거고 2배의 x-알파, x-베타로 묶게 되면은 2x-알파 베타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의 실근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얘는 몇 차 함수야, 우변은? 3차 함수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의 x값은 알파라는 점하고 베타라는 점하고 그 중점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만나고, 현재 최고차항 계수 2가 되는 거니까 양수, 그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야, 그지? 자, 이게 이제 주어진 3차 함수 형태가 되겠다. 이해되지, 그지? 자, 그랬을 때 m 값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해요. y는 m. 자, 이렇게 되면은 부호가 어떻게 돼? 여기 플러스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G 프라임 부호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값이 몇 개가 돼?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자, y는 m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접해 있는 순간보다 어떻게 올라가거나, 그지? 또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y는 m이 됐을 때 이렇게 접해 있는 순간보다 아래쪽으로 가야만 극점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어? 주어진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m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나번에서, 그지? 그런데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될 수가 없겠지, 그지? 얘는 또 빼버려도 되겠다. 자, 왜냐하면 m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됐어? 자, 이렇게 보자. 자, 이제부터 이제 이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고 힘든 형태가 되겠지, 그지? 또 다른 조건 주어진 거 없나? 여기 주어졌구나. 자, 빼먹을 뻔했어, 그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이 된다. 또 미지의 세계로 빠져버릴 뻔했어. 저거 몰랐어요, 그지? 자, 조건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루트 3 맞나? 자, 이 조건을 이용을 할 건데, 자, 봐.
주어져 있는 이 함수를 갖다가 x축 또는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다고 해서 m 값이 바뀔까 안 바뀔까? 전혀 바뀌지 않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기 편한 형태로 좀 바꿔줘도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중점이 0이 된다로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0이 된다. 그래도 역시 문제가 되지 않아, 그치? 자, 그러면은 0에서부터 알파까지 거리하고 0에서부터 베타까지 거리가 똑같다라 볼 수 있겠지, 그지? 중점이 이제 그 근이 된다라고 하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절대값이 같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베타부터 알파까지 거리가 얼마가 돼? 6루트 3. 그럼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고 베타라는 게 그렇지,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가 됐어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자, 이 점을 갖다 구하자. 극대값을 갖다가 구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평행 이동한 이 함수를 갖다가 우리 다시 써보면은 y는 어떻게 돼? y는 2배의 x 더하기 3루트 3에 그 다음에 뭐가 되지? x 마이너스 3루트 3 곱하기 2x지, 그지? 자, 이 함수에 뭘 찾아야 되냐면 극점이 되는 x값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좀 복잡하겠지만 한 번 더 미분을 좀 해봅시다. 자, 2배. 이거 그냥 전개해버릴까? 전개하는 게 차라리 속편하겠다. 2배, 4x에 x제곱 빼기 27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럼 4x 3승에 마이너스 108x. 숫자, 씨. 그지? 자, 미분을 하게 되면은 12x의 제곱 마이너스 108이 되는 거고 는 0이 되는 x값 찾아야 되는데 그럼 x제곱은 3으로 나눠버리면 4분의 얼마야? 4분의 27이지. 4분의 27 따라서 음수 x값은 2분의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루트 3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이때 우리는 극대값 찾는 거지? 그걸 갖다 여기다 다시 좀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짜증나겠지만 집어넣어야 돼. 자, 보자. y는 계산만 좀 여기 옮겨서 하자. 4x 3승 마이너스 108x였지, 그지?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을 갖다 집어넣겠다. 대입하겠다. 그럼 4 곱하기 8분의 세제곱하면 27 곱하기 3루트 3이지,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어떻게 돼? 2분의 108 곱하기 3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맞아? 4로 나누면 여기 2가 되는 거니까 분모는 2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 있고 27 곱하기 3 하면 얼마니? 81이지? 81 루트 3에서 빼기 이거 제대로 계산한 게 맞나? 4x 3승 마이너스 108x 뭐라고? 여기 플러스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고,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루트 3 집어넣었으니까 부호를 지금 거꾸로 놨네, 그지? 마이너스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108이라고 하는 게 아까 27 곱하기 4였지, 그지? 맞니?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다시 차근차근. 자, 2분의 그러면은 81 곱하기 4 루트 3에서 마이너스 앞에 값이 81 루트 3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2분의 81 곱하기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다시 한번 2분의 243 루트 3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그지? 이해됐어? 잠깐만, 근데 지금 좀 잘못 계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시 보자. 2에 응? x 얘 잘못 계산했다고? 27 그렇지. 좀 뭔가 계속 이상하다 싶었는데 미안해. 12분의 108이라는 것을 갖다 보면은 12로 나눠버릴 수 있지, 그냥, 그지? 9가 되겠네. 이 간단한 걸 힘들게 하고 있었어. 자, 여기서 극대가 된다, 그지? 그럼 뒤로 갈 필요가 없겠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네, 그지? 미안해. 자, 어쨌든 보면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7에서 하니까 마이너스 108이지, 그지? 여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고 324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얼마가 나와? 216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이 위쪽에다 마무리를 쓰자.
자, m값은 216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최소값이 얼마가 돼? 216, 그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까지 다 해결을 했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메모하시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